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선거 분위기는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북미 정상회담 이슈에 여론이 매몰되면서 지방선거 의제가 실종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지역 이슈가 뜨지 않는다. 요즘 선거 캠프마다 아우성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때문입니다. 하루가 멀다 않고 바뀌는 뉴스에 선거 전략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지역 경제나 지역 상권 살리는 거 여러 가지 공약을 수십 개를 준비하고 그걸 이슈를 띄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표심이 움직일 가능성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이 사라진 지방선거에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지역 현안이 공론화되고 지역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표출되고 정책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나마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본선거가 시작이 되면은 이제 선거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진정한 이제 지역 일꾼을 뽑는 이렇게 잘 선거가 성대하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앙 이슈에 지방 선거 이슈가 묻혀버린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는 길은 지역 유권자들이 앞장서 후보들의 면면과 지역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일 겁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도내에서는 동해항과 속초항이 산업과 관광 무역항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군이 신항만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혀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호 기자입니다. 연간 3,300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도내 최대 무역항인 동해묵호항. 1조 6천억 원가량을 투입해 항만을 확장하는 공사가 추진 중입니다. 4, 5년 안에 최대 10만 톤급 화물선 7대를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항만 규모를 갖출 계획입니다. 속초항은 올해 처음 10만 톤급 크루즈선이 들어오면서 관광 무역항으로서 입지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동해항과 속초항이 주축인 도내 항만 산업에 양양군이 신항만을 개발하겠다며 도전장을 냈습니다. 양양군은 지난 1999년 해양수산부의 신항만 기본 계획에 포함됐던 손양면 일대를 대상으로 개발 계획과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양양공항과 양양고속도로, 남북철도를 항만과 연계하고 관광, 레저, 휴양이 복합된 항만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10만 톤급 이상 크루즈선과 컨테이너선 등 총 6선석을 짓는데 2조 5천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크루즈항과 그다음에 물량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속초항과 동해항의 복합되지 않는 그런 항으로 차별화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내에는 현재 5곳의 무역항이 운영 중인데 기존 항만과 중복되지 않는 신항만 개발이 이루어질지 연구 용역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횡성하면 한우가 바로 떠오를 정도로 특색 있고 맛있는 음식은 그 지역을 가보고 싶게 만드는 중요 요인일 텐데요. 원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지정된 복숭아 불고기와 뽕잎밥은 인지도와 인기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원주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횡성 쪽은 한우. 원주는? 원주요? 네, 우리가 원주 살았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지. 글쎄 원주 음식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유명한 게 잘. 네, 모르겠어요. 네. 춘천하면 닭갈비 이제 그런데 원주는 그런 브랜드화된 게 없으니까 이제. 원주시가 지난 2011년부터 대표 음식으로 지정해 알리고 있는 원주 복숭아 불고기와 원주 뽕잎밥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원주시가 지난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원주의 대표 음식으로 치악산 한우구이를 뽑은 사람이 가장 많았고 추어탕이 뒤를 이었습니다. 복숭아 불고기와 뽕잎밥이 대표 음식으로 정해진 지 6년이 넘도록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에게조차 인기가 없다 보니 대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도 16곳에 불과하고 2년째 신규 지정도 없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이어서 경연대회를 할 계획이에요. 선정된 그런 대표 음식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신 업소에 대해서 다른 인센티브를 더 가미해서 제대로 된 맛집 하나가 열 관광지 안 부러운 경제 효과를 내는 요즘. 원주 대표 음식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동해시청의 간부급 공무원이 일부 직원들에게 음란한 내용의 글을 전송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은 악의 없이 보낸 글이라며 사죄의 뜻을 밝혔는데요.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청 일부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를 통해 받은 글 2편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가 묘사돼 있고 음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두 글은 모두 동해시청의 한 과장이 지난해 12월과 이달 중순 직원들에게 보낸 겁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공무원 노조는 재발 방지를 포함해 엄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거나 또 감추어지거나 축소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해당 글을 보낸 과장은 취재가 시작되자 내부 게시판 등에 불편을 느낀 분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또 친분이 있는 직원들에게 20년 가까이 일상적으로 유머글을 보내오다 부적절한 글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해시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피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 절차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해시는 피해자가 먼저 나서지 않을 경우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미온적인 대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성 후보는 모두 108명이지만 그중 단체장 후보는 1명도 없습니다. 비례대표 여성 후보가 63명으로 전체 여성 후보의 58.3%를 차지했습니다. 지역구 출마 여성 후보의 경우 도의원 7명, 시군의원 38명입니다. 한편 이번 선거 최고령 후보는 강릉시 마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홍달웅 후보로 만 74세, 최연소 후보는 민중당의 김진아 춘천시 의원 후보로 만 28세입니다. 이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로 1명이 숨지고 62명이 다치는 등 산악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모두 52건으로 지난 주말과 휴일 동안만 7건의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119 구조대에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조난을 당했을 때 신속한 위치 파악과 구조를 위해 강원 119 신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피해자 특별 채용 지원자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랜드에 따르면 특별 채용 응시기회 부여자 3,198명 가운데 6% 수준인 200명가량이 현재 지원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이달 말까지 지원을 받아 서류 심사와 면접 등 전형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특별 채용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특별 채용 인원은 최소 225명으로 6개월 동안 인턴 근무 과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올해 봄철 산불 발생이 취약지역 순찰과 지도활동 강화로 예년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분석한 올해 산불은 모두 27건이 발생해 623헥타르의 산림 피해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피해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산불 발생 80건, 피해 면적 1,191헥타르보다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같이 감소한 이유는 올해 강원도가 전국 처음으로 야간 산불 진화 헬기 1대를 운영했고 이통장 산불 예방 활동 지원 등 다른 시도와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춘천 도심 대부분 지역에서 무료로 무선 인터넷이 제공됩니다. 춘천시는 공공 무선 인터넷 인프라 확충 사업에 따라 지역 내 377곳에 무선 접속 장치 설치가 완료돼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도심 곳곳에 와이파이 망을 갖추는 것으로 통신 사업자는 와이파이 시설과 유지 보수를 맡고 춘천시는 회선료를 부과합니다. 무선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곳은 시내버스 정류장 116곳과 인구 밀집 지역과 공원 등 261곳입니다. 춘천시는 올해 안에 시내버스 안에서도 무선 인터넷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구름 많겠으며 영서 지역은 구름 많고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영동 지역과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춘천시는 이달부터 초중고등학교 재활용품을 직접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재활용품 수입을 금지하고 재활용 자원 가격이 하락하면서 영세 수집업자들이 수거를 꺼려 학교마다 재활용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 수거에 나설 곳은 초등학교 25개, 중고등학교 24개, 특수학교 3개를 더해 모두 52개 학교입니다. 수거는 주 1회 학교별 배출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하며 올해 시범 운영 결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농가의 반응이 좋아 하반기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외국인 단기 고용제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지난 4월 17일부터 7월 15일까지 석 달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근로자 52명이 입국해 34개 농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운영 상태를 중간 점검한 결과 필리핀 근로자들의 농작업이 능숙하고 근로 태도와 생활이 성실해 농가들의 반응이 좋아 수학기인 8월 중순부터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횡성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베트남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횡성군은 오늘부터 6월 2일까지 4박 5일 동안 베트남 호치민에서 횡성군 중소기업 우수 제품 수출 상담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담회에는 쌀국수와 찐빵, 고추장과 곡물 가공식품 등 횡성 지역 식품 관련 10개 업체가 참가하며 현지 바이어와 1:1 상담을 통해 수요 파악과 진출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출 계약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은 베트남에 이어 6월에는 중국 식품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